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선 풍수 신한계 무령설 제34대 전수자 박민찬입니다. 풍수만설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무척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제가 기다려지느냐고요? 저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왜냐, 제가 이 풍수만설 시간에는 제가 연구한 것을 인류 최초 밝혀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최초 뭐를 밝혀냈는가? 오묘한 자연의 이치를 밝혀낸 것입니다. 이걸 밝히고 보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 또 나라의 국운용성까지도 모든 것이 다 이 자연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려니까 오묘한 자연의 이치, 자연활용법인데요. 이 자연활용법 중에는 풍수지리 비하인드가 있었다. 우리가 숨겨진 이것을 밝혀내고 보니까 풍수의 비하인드라는 것이 상당히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너무너무 반갑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것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신뢰하시면 우리의 삶이 질이 높아질 수 있고 또 나라의 국운도 융성하게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삶이 평화로워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로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을 말씀드릴 그런 시간을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은 말씀이 될 거고요. 이해를 못하시면 의미가 없는 그런 강의가 되겠죠. 오늘 풍수만서 시간에는 오늘 주제는 한국의 자연의력을 알아본다입니다. 한국의 자연의력을 알아본다. 참 생소한 얘기일 것입니다. 어떻게 자연의력을 뭘로 알아본다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 자연을 알아본다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자연을 활용하고 있죠. 숨을 쉬는 것도 자연의 공기가 있으니까 숨을 쉬고 살듯이 이 의력, 우리 인간은 자연의 지배를 받으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의력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거다 말입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생활이 인간사가 다 그 자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묘한 자연의 이치, 이것이 자연의 의력입니다. 그러면 자연의 의력을 어떻게 알아본다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 풍수라는 것은 그 형상과 기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상과 기를 잘 활용하면 좋은 형상이 많으면 좋은 기가 많으면 좋은 형상과 기를 활용하면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력을 알아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제가 강의한 내용이 뭐였었냐면요. 오바마와 박민찬이었습니다. 오바마와 박민찬.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적에 오바마하고 박민찬이하고 무엇을 비교한다는 건가?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풍수를 연구하면서 제가 오바마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바마는 그 사람 나름대로야 미국 대통령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는 위대한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저는 아무 이름은 없지만 저 나름대로 연구한 것이 위대하기 때문에 비교를 하게 되면은 오바마보다 못할 게 없다. 오바마는 바로 그것을 연결시켜서 자기의 그 의지, 대통령을 8년간 수행을 잘했지만 저는 행동만 못한 것 뿐이지 오바마하고 지금까지 못할 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를 했지만 저는 활동으로 나서질 못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비교가 안 되지만 저는 확실하게 오바마보다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오바마하고 지난 시간을 말씀을 드렸냐면요.
조선일보사에서 7월 3일날 4일날 제8회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 오바마가 와가지고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기조연설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그때 또 어떤 연설을 또 할 거냐면은 대통령 재임 8년간의 경험과 세상을 바꿀 리더십에 대해서 또 연설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꿀 리더십.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생각한 게 그겁니다.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미래의 삶의 질을 높이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미래 예측을 해서 미래의 삶을 우리 전 세계가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오바마는 원론적인 얘기밖에 안 되죠. 그러나 저는 우리 미래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연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런 연구가 아무도 몰랐지만 이것을 발표를 하게 되면 이건 당연히 오바마보다 100배 낫다, 1000배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오바마는 노력이겠죠. 그러나 저는 노력을 한다는 게 아니고 자연의 힘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모든 사람이 자연의 지배를 받고 살잖아요. 그래 인간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연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운명은 자연의 지배에 따라서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저는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활용법, 즉 풍수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바마보다 세상을 바꿀 리더십은 박민찬이가 더 중요하고 더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이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오바마와 박민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한국의 자연의력을 알아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자연의력이 어떻게 되었길래 얘기를 한다는 건가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자, 우선 제가 요거를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카메라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춰드리는 겁니다. 네. 자, 지구와 대한민국의 자연 원리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의 희망이 호남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일종의 이제 논문인데요. 이걸 제가 한국저작권협회에다 이미 등록을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다시 한번 제목을 말씀드리면 지구와 대한민국의 자연 원리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의 희망이 호남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희망은 호남에서 시작된다. 호남 땅이 그만한 위력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제가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자연의 오면이치인데요.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구의 중심축인 대한민국 자연원리 이치 요소 분석. 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죠. 지구의 중심축인 한국이죠. 동방에서 해가 뜨기 시작하여 남쪽으로 떠올라서 서쪽으로 해가 지는데요. 이 해가 뜨기 시작할 때는 햇기가 약하죠. 그러나 남쪽으로 해가 떠오르면서
핵기가 강하고 또 서쪽으로 지면서 핵기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구의 중심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27도 3 약간 기울어졌죠. 그러니까 거의 중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전 지구의 중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 되는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지구의 어머니다, 중심이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모든 것은 중심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시켜드리면 빠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나라가 그 자연의 위력이 어떻게 생겼나 또 서서히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 남쪽으로 떠오르면서 태양의 기가 점차 강해지므로 봄은 남쪽이 되는 호남지방부터 시작되어 점차적으로 북쪽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쪽으로 떠오르면서 핵기가 강하게 되니까 그 남쪽이 호남지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 봄이 시작되는 거죠. 핵기가 강해. 그래서 남쪽서부터 봄이 올라오는 거죠. 북쪽으로. 그래서 이 따뜻한 기온으로 인해서 새싹도 봄에 남쪽서도 피기 시작되고, 이건 무슨 뜻이 되느냐면요, 핵기가 강하게 떠올랐을 때는 이 해는 양이죠. 또 낮이고, 그리고 밤은 음이고. 그런데 이 핵기라는 것은 강한 기질이 있다. 그리고 봄의 기질이 있다. 따뜻한 기질이 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동방, 그러니까 동쪽, 남쪽에 그 기가, 강한 기가 있다라는 것은 좋은 기가 그쪽에서부터 시작되는 걸 받아들이는 쪽입니다. 그리고 이 기는 서쪽, 북쪽 간에는 기가 빠지는 쪽입니다. 기가 빠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기가 빠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떠오르는 기는 부와 명예, 화목, 건강, 쉽게 얘기해서 이런 좋은 기를 받아들이는 쪽이고, 서쪽서부터 북쪽으로 빠지는 기는 이런 부와 명예, 화목, 건강이 빠지는 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로부터 집을 남양쪽으로 짓죠. 그리고 동쪽 대문을 내죠. 그것이 바로 좋은 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짓는 것입니다. 그 좋은 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남쪽으로 떠오른다는 건 호남 아닙니까? 호남 지방서부터 봄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희망은 호남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요. 또 이 호남 지방에서 되는 것은 뭐냐? 그런 그 좋은 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바로 이런 부와 명예, 화목, 건강이라는 것이 남쪽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호남 지방이 중요한 그런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계절은, 우리나라 계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고, 또 절기가 있죠. 입춘서부터 대한까지 24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가 중요한 이유는 절기에 따라 인간의 운명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팔자를 풀어보면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도 또 15일씩 절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뭐 입춘이 가령 음력 1월 2일이다 그러면 보름 있다가 우수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또 보름 있다가 또 경칩이 돌아오고, 이렇게 15일씩 이 절기가 바뀌는데요. 그 절기에 바뀌면서 우리 운명이 사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월일 시를 보는 이유가 그건데요. 우리나라만큼만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절기에 딱 적용됩니다. 정확하게.
다른 나라는 이게 맞질 않아요. 그래서 사주팔자 만세력으로 사주팔자를 풀어보게 되면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명이 어떻게 결정됐다, 박민찬의 운명이 미래에 어떻게 결정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80%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절기에 맞춰서 우리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구의 중심축이 되는 대한민국은 자연원리의 대표적 상징이라고 있는 절기가 정확하기에 인간 운명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사절기 중에 1년 12달 중에 이 오행이 고로 다 있습니다. 오행이라는 건 뭐냐면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의 원리가 5가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목화 금수 토, 나무 종류, 불 종류, 금 종류, 새 종류, 물 종류, 흙 종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의 원리는 이렇게 5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 오행이 우리나라 자연의 이치에 딱 고로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행이. 그러면 우리 인간의 사주팔자도요, 풀어보면 오행이 고로 있는 사람은 운명이 좋아요. 살아가는데 아주 여러가지 편리하게 살아가게끔 좋은 운명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오행이 고로 있으면은, 오행이 이게 치우쳐 있어, 가령 화가 뭐 3개 4개가 있다든가 이러면 고집이 세고 아주 성격도 아주 뭐라 그럴까, 다혈질이고 말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 거 좋지 않지 않습니까? 성격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대개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오행이 고로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명에 좋은 영향을 받고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을 연월일시로 풀어보면 80% 이상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절기를 어디서 정하는가, 저도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천문대에서 이걸 예측을 해가지고 절기를 정한답니다. 천문대에서. 그래서 이 천문대에서 약 100년의 절기를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언제가 봄이고 몇십 날이 봄이고 그 다음에 입추가 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쭉 이것을 절기를 천문대에서 한다는 겁니다. 이거 참 대단히 중요한, 천문대 학자들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요, 이것이 절기를 틀리게 하게 되면 우리 사주팔자가 다 틀려요. 우리 사주팔자가 틀리면 미래 예측이 다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팔자대로 사주를 판단해서 미래 예측해서 지금이 내가 운이 좋은 때니까 이런 때는 내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면 큰 복을, 운을 갖게 된다, 재물을 얻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 사주팔자가 틀리게 되면 언제 내가 어떻게 되는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은요, 이거 밤길을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 천문대에서 이런 것을 이 절기를 예측을 해서 100년 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절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이 만세력이라는 그런 사주풀이 그 공식을 적용시키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적용시키다 보면 운명을 정확하게 예측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문대 학자들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다 같이 이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 우리 대한민국에 큰 획을 긋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천문대 우리 학자들, 이런 분이 주변에 계시면 참 고마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이런 그 천문 학자들을 큰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미래에 또 이런 천문학자들을 잘 양성을 시켜야 됩니다. 많이 양성화해서 조금도 한치도 오차가 없이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우리는 큰 도움이 된다.
아마 여러분들도요 일생에 한 번 사주팔자 안 본 분들 없을 겁니다. 종교가 어디가 됐든 음으로 양으로 정말 자기의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의 이거 안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이거 저도 이렇게 알고 나니까 이런 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분들이다. 바로 이런 분들이 우리의 미래를 살려내는 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그러면 또 월별 오행과 절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력으로 1월 2일은 금이 됩니다. 쇠가 됩니다. 이제 오행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음력 3, 4월은 토가 되고요. 또 5, 6월은 화가 되고, 또 7, 8월은 수가 됩니다. 수, 물. 또 9, 10월은 토가 됩니다. 11, 12월은 목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오행이 다 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주팔자에 토용신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사주가 되게 좋아요. 부와 명예 혹은 또 삶의 질이 좋아져서 아주 이런 분들은 되게 사주팔자가 좋거든요. 토로 태어나신 분들이. 그런데 우리나라 절기 중에 3, 4월과 9, 10월에 토가 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행이 갖춰져 있는데 좋은 게 또 하나가 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게 다 이해는 안 되실 텐데 그냥 대충 들으시면 돼요. 이와 같이 이런 것까지도 우리나라의 절기가 아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1, 2월에 보면은 이제 그 절기를 보면 입춘, 우수, 경칩, 춘분. 1, 2월에는 3, 4월에는 청명, 고구, 입하, 소만. 그렇죠? 또 5, 6월에는 망종, 하지, 소서, 대서. 7, 8월에는 입추, 처서, 백로, 추분. 9, 10월에는 한노, 상강, 입추, 소설. 11, 12월에는 대설, 동지, 소환, 대한. 이렇게 24절기가 있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그래서 우리 다른 나라는 이렇게 오행 절기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걸 왜 안 맞느냐? 우리나라는 중심축이 되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가 딱딱 중심축에 맞춰서 이게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만 해당돼요. 중국도 안 맞습니다. 제가 중국의 만세력을 봤어요. 만세력을 봤는데 1, 2월 달에 틀리더라고요. 만세력이. 그래서 제가 중국 이 사주팔자 보는 그 사람한테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한국하고 만세력이 틀립니다. 그만큼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까워요. 그래도 만세력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중국 천문학자들이 그렇게 절기를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 절기에 맞춰서, 그 나라의 절기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참 이렇게 자연의 오묘한 이치가 어쩌면 그렇게 정확히 맞춰져 있는지, 우리 대한민국의 자연의 위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자연을 우리는 활용한다는 거죠. 위력을. 이걸 정확히 알아야 활용이 되는 거지, 모르면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기는 이렇게 맞춰졌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 대한민국은 음양으로 볼 때 해 뜨는 동방이기 때문에 양의 기질이 강합니다. 음양으로 볼 때 양의 기질이 강하다는 거죠. 해가 뜨면서 동쪽에 뜨면서 해기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질이 강한 겁니다. 오행으로 볼 때는 이제 동북방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물에 해당하는 수나라가 되는 겁니다. 물의 나라가 됩니다. 오행으로 볼 때는 물의 나라고, 음양으로 볼 때는 양의 나라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인간 운명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기. 우리나라 정기로 볼 때 백두산 조종산으로부터 시작된 백두대간 정맥의 왕성한 기가 전라도 지리산 끝까지 뻗고 있는 그런 형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이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백두산이죠. 그래서 백두산이 조정산이고 백두산이 우리 영산입니다. 영적인 그런 산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이 정기라는 것이 뭐냐, 이 기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정기, 산맥에 기가 흐른다는 겁니다. 이게 정기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로부터 면장이라도 하려면 논두렁 전기라도 타야 된다 이런 말 있죠. 그게 바로 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논두렁 이 또랑 아닙니까? 논두렁인데 그런 길에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 그 길을 중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기. 그러니까 백두산서부터 이 지리산 전라도 그 산 끝까지 이게 바로 우리의 민족 정기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만큼 기가 센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각 나라에 거기서부터 이 백두대간서부터 우리나라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산이 다 거기서 가지가 쳐서 그 산맥이 다 분포돼서 우리 마을을 감싸 입고 있어요. 우리 마을을 감싸 입고 있다는 건 뭡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을을 감싸 입고 있다라는 것은 기가 기를 모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가 모아진다는 건 뭐냐? 그 마을에 이 산맥이 감싸 입고 있다면은 기가 모아주고 있다. 그것은 부은의 기가 좋다. 정이 많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뜻한 기를 모아주면 우리가 편안하게 산다. 싸우지 않고 좋은 화목하게 지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맥마다 우리 마을마다 어떤 고장마다 지역마다 이렇게 산맥이 다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 정이라는 게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따뜻하면 온순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대하기도 좋고 편안하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맥이 감싸고 있다는 것은 좋은 기를 모아주겠다. 그래서 화목을 뜻하는 거고, 화목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좋은 일이 많이 발전하는 거야. 그래 분위기가 좋다. 그리고 사람이 따뜻하다는 것은 대화하기도 편하고 그 사람하고 무엇을 해도 편안해. 냉정하거나 인간미가 없다거나 아주 사람이 포악하거나 이러면 그 사람하고 잘 친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이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게 한다. 이런 자연의 위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많이 지금 느끼고 있어요. 다만 몰랐을 뿐이죠. 이런 것을 확실히 몰랐다 보니까 정말 한국 사람들이 왜 정이 많은지, 또 어떤 기질이 있는지, 따뜻한 건 어디서 있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다시 또 대한민국 자연원리 이치 요소에 의한 한국인 본능과 특징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자연원리 이치 요소에 의한 한국의 본능 특징을 분석을 해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을자 형상의 작은 나라이므로 사람이 태어나면 급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다, 형성된다 이겁니다. 을자, 자 보시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긴 거 맞죠? 예, 을자. 예. 자, 카메라가 두 대기 때문에 두 번 비춰드려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을자예요. 그러니까 이 장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땅이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데서 태어나면 급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건 맞아요. 따라서 이기적이고 또 이기적인 기질이 있고 신중하기보다는 좀 가볍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급한 성격이지만 사계절이 뚜렷하고 24절기가 있기 때문에 그 유연성이 있고 옳고 그름이 분명한 그 처세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격이 급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유연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용서할 때 용서하고 이해할 때 이해하고 또 급할 때는 급하고 지독할 때 지독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유연성이 있으면서 처세술이, 그래서 그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처세가 아주 처세술이 좋은 거죠. 그게 능력이죠. 처세술이 좋다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작은 형상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리고 24절기 오행이 고루 있기 때문에 인간 운명적 작용에 길한 영향을 받고 태어난다. 특히 두뇌가 발달되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작은 데서 태어나면 성격이 급하지 않습니까? 성격이 급하면 어떻게 돼요? 두뇌 활동이 빨라지는 거예요. 두뇌 활동이 빨라짐으로써 손동작이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죠. 이게 다 우리나라 자연 이치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두뇌가 좋은 것도, 손동작이 좋은 것도, 성격이 급한 것도, 이게 다 우리나라 자연의 그 이치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나라 자연 전체적으로 이런데 또 부분별로 도별로 또 달라요. 사람이.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되시죠? 어느 도의 사람은 대개 기질이 어떻고 어느 도의 사람은 어떻고, 이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각 도별로 우리나라 8도의 그 특징을 또 분석을 한 거를 또 말씀드릴 텐데요. 이와 같이 그런 의미,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다 우리나라 자연의 이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형상이 작은 나라이므로 양적 기질이 있어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지기를 싫어한다.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병이란 별명이 붙게 됐죠. 그래서 손재주가 좋고 손동작이 빠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행 중 수의 나라라고 그랬죠. 물의 나라다. 우리나라 물의 나라다. 만물의 근원이 물 아닙니까? 만물의 근원. 오행 중에 만물의 근원이 오행인데요. 오행 중에 물이, 물은 모체로서, 물은 어머니다 이거야. 만물의 근원이 물이기 때문에 물은 모체가 된다. 그래서 이제 최고 으뜸이 돼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성질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물은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물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행 중에. 물을, 우리나라가요, 자, 역사적으로 한번 볼까요?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자,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중국은 어떤 나라냐면 토입니다. 토의 나라입니다. 흙의 그 기질이 강한 나라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의 나라니까 이게 수하고 토하고는 상극이 돼요. 상극. 아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왼수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 중국한테 지배를 당했죠. 지금도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더 심했습니다. 그거는 워낙 큰 나라니까 우리나라 조금 나라를 아주 우습게 알고 지배를 했어요. 우리나라 임금 하나 뽑으려고 해도 중국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지배를 우리가 받았어.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아무리 짓밟아도 우리는 살아났어요. 지질 않았습니다. 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화의 나라입니다. 화. 그러니까 수하고 불하고는 상극이죠. 수국화. 극이 되니까 상극인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넘봤어요. 나라를 뺏으려고 그랬고 별짓 다 했죠. 우리나라한테. 그래도 우리나라가 안 졌습니다.
앉았어요. 지금까지 침략을 그렇게 수천 번을 역사적으로 받았어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까지 지탱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기질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약한 것 같은데 어머니는 강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누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런 좋은 자연의 오행 중에 가장 좋은 수의 나라다. 수는 모든 것을 다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또 백두산서부터 전라도 지리산까지 국토 70%가 산이죠. 왕성한 전기가 있다. 산맥의 전기란 인간 운명의 모든 능력을 갖게 한다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우리나라 국토 산에 전부 다 70%인데 70%의 왕성한 기가 흐르고 있다.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를 하는 것도 다 기가 움직이는 겁니다. 기.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것도 기가 좋아서, 부자 되는 기가 있기 때문에 부자 되는 거예요. 또 출세하고 뭐 어디서 뭘 잘 나가고 어디 가서 뭐를 해서 이기고 1등하고 당선되고, 그것도 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라는 것은요, 부와 명예, 화목, 건강도 있지만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은, 건강도 기 아닙니까? 이 말하는 소리도, 기가 약한 사람은 말하는 목소리도 작아요. 기가 약한 만큼 목소리가 크게 낼 수가 없어요. 기가 약한 사람은. 이와 같이 이 기가 우리나라 70% 산에 이런 왕성한 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좋은 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양적 기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겁니다. 이거 리더자, 1등, 누구한테 앉아요, IQ도 좋지. 그게 다 우리나라의 양적 기질을 태어나서 그래. 좋은 이 산이 많아가지고 왕성한 기를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뭐냐? 능력이거든요. 능력.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자연이 그렇게 좋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운한다 그럴 적에요, 제가 반대한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 대운하려면은요, 동해바닷물하고 동해바닷물을 저기로 끌어들여야 돼요. 어디냐? 충주호로다가, 충청북도 충주호로다가 물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 물을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하를 파야 될 거 아니에요. 지하. 그 백두대간을 자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백두대간이 정맥은 지금 다 끊겼잖아요. 도로 뚫고 터널 뚫고 자연을 훼손을 많이 해서 이 지상에 있는 정맥은 많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물을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지하를 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맥과 동맥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산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이 민족 정기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민족 정기가 끊어지면 우리나라는요,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아주 대흉이 됩니다. 우리 민족 정기가 백두대간인데 그걸 끊는다고 그러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대운하를 하면 청와대 앞에서 할복한다고 제가요, 신문에 20여 배 이상 났어요. 그래서 대운하 팀이 왜 박민찬이라는 풍수가가 이런 말을 하는가, 저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이 풍수연구가인데 지금까지 풍수지리가 정계, 재계 사람을 다 보고 틀린 바가 없었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럴듯하거든요. 이 얘기를 들어봐도. 정말 이 사람 말대로 잘못되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대운하를 포기하고 4대강으로 돌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4대강은 참 풍수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대운하는 제가 그래서 막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거는 뭐 아무도 잘 모릅니다, 이런 내용은. 그러니까 저는 이 풍수를 연구하면서 이 정기가, 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거죠. 자, 그리고요. 자, 또 이어서 기가 살아있으면 추구하는 일에 추진이 잘 돼야 두각을 나타나게 하는 작용을 한다. 그렇죠. 다 기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기를 많이 갖는다. 옛날에는 끼라 그랬죠. 끼가 이제 기인데요. 좋은 기를 많이 가지면 그것이 그만 그 사람한테는 그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기를 부와 명예, 화목, 건강을 갖게 할 수 있는 기를 갖고 있지만 또 정을 가지고 많이 있는 거죠. 그 태어나는 것도 그 기다. 그것도 기고요. 어디 가서 우리가 활동성 있게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도 다 우리나라의 정기다. 기가 좋아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가 작용을 한다. 그리고 양적 기질과 정기로 상승을 이루어 노력 플러스 알파 효과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이라는 건 뭡니까? 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남자는 양. 그런데 이런 것을 노력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은 10%입니다. 우리 기를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게 90%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결국은 운인데요. 운. 그런 기를 노력 플러스 10% 플러스 알파, 이게 90%를 미치게, 10%만 노력해도 90%의 그 효력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풍수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의 효과를 얻는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자연의 위력이 있다. 그리고 국토의 70%는 산이지만 자청력 우백화가 형성돼 기와 모가지는 형상형이므로 화목하게 정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특징이 있다. 이게 아주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이 많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연의 이치였다. 우리 자연의 위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제 대충 이제 이 시간에 한국의 자연 위력을 알아본다 해서 지금 우리나라 자연 위력을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세계 중심의 나라가 틀림없어요. 그러면 중심의 나라인데 이런 위력이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세계를 왜 아직은 리드를 못했는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위대한 자연을 가지고 있지만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풍수지리학을 정확히 몰라서 자연을 활용해야 그 위력이 나오는 건데 몰랐거든요. 풍수지리학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지고만 있었던 거지 그 능력 발휘를 못했던 것은 바로 이 활용하는 방법을 몰랐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중심의 나라는 건 맞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중심의 나라가 틀림이 없고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가 된다. 이제 저는 이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그럼 세계를 리드하면 뭘 가지고 하는가? 바로 우리의 이 자연의 이치, 원리, 요소를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발표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도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다만 그 위력은 우리나라는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중심의 나라라는 건 세계 평화의 산실이 되는 나라라는 건 뭐냐? 이것을 우리가 활용해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0만 불이 되고 우리나라가 급 발전하면서 모든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그런 평화
또 우리 부와 명예, 화목, 건강을 갖게 할 수 있으면서도 또 도덕, 윤리, 질서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야,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하는가? 60년대에서부터 우리가 3, 40년간에 걸쳐서 67달러에서 2만 달러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다 풍수의 자연의 위력이었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하고 배우러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풍수지리학, 자연 활용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나라는 자연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가서 그 나라에 가서 그 자연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가르쳐준 대로 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도 잘 살게 돼요. 그럼 세계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 가서 이걸 배워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감사합니다 하면 스승님, 어머님, 아버님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세계를 리드하는 거예요. 그럼 세계 평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움하고 전쟁하고 뭐 이런다고 뭐 평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하게끔 하는 거야. 스스로 나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거 아무리 좋다고 해도 소용없어.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활용하면 안 하면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진다는 걸 알면 여러분들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 세계의 어느 나라라도 이것을 활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대목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 과학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이 과학으로 증명하는 건 어렵잖아요. 왜냐? 우리가 양지에 가면은 따뜻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자, 양기를 받지 않습니까? 양기는 따뜻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과학으로 증명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기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음기는 자손에게 운명에 영향을 미치고 양기는 우리 양택에 영향을 미쳐서 공동체 운명이 잘 되고 이런 것을 개발하면 되는 거야. 개발이 뭐냐? 과학으로 증명해서 우리가 활용하면 된단 말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30만 불 이상 된다. 저는 그 이상 되는 걸 확실합니다. 그래서 30만 불 이상 되는 걸 저를 좀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현실만 중요할까요? 우리 미래 후손들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해서 자연을 이렇게 활용하면 미래가 어떻게 산다는 걸 예측해서 한다 그러면 이것은 실패하는 확률이 없는 거예요. 성공하는 확률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든지 이건 미래 예측학으로 중요한 학문이다. 우리 개인이나 기업이나 대한민국 똑같습니다.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제 인류 최초로 밝혀진 자연 활용법을 통해서 세계가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 500년 전에 이런 것이 이렇게 된다는 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격암유록이라는 그 예언서에 보면 남사고 선생이 만국활계 남조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진리를 밝혀낸다. 세계의 진리를 하게 돼서 세계가 평화롭게 살는데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지상선국 조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신선히 사는 나라가 된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남사고 선생은 제 박민찬 직계 스승이십니다. 조선 중기 그러니까 500년 전에 바로 이런 예언서가 있는데 여기에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그 격암유록이라는 예언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밝혀냈기 때문에 당연히 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
대한민국이 미래에 보장되는 그런 그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것을 많이 뜻을 좀 알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부처나 공자나 예수가 어떻게 이거를 알렸겠습니까? 그 다 제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거 아닙니까? 알려진 거 아닙니까? 저도 이걸 밝혀낸 것을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이것을 같이 개발하고 세상에 알리는데 여러분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